서울의 한 도로가 시끄럽다. 배달원 김용빈의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고급차와의 충돌로 화제가 됐다. 경찰서에서 30분간 울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김용빈은 30대 중반의 배달원이다. 5년차 베테랑 라이더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 강남에서 활동한다. 하루 15시간을 오토바이 위에서 보낸다. 사고는 강남역 근처에서 발생했다. 저녁 8시, 퇴근길 차량이 많았다. 김용빈은 배달을 서두르고 있었다. 고급차 벤츠가 갑자기 차선을 바꿨다. 오토바이가 차량 측면에 부딪혔다. 김용빈은 도로로 튕겨져 나갔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심하게 파손됐다. 사고 직후 운전자가 내렸다. 40대 남성,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김용빈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보험 처리에 소극적이었다. 김용빈은 당황했다. 배달 오토바이는 그의 생계수단이었다. 사고로 일을 못하면 수입이 끊긴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다. 강남경찰서로 두 사람은 이동했다. 조사가 시작됐다. 김용빈은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강조했다. 운전자는 반박했다. 김용빈이 과속했다고 주장했다. CCTV 확인이 필요했다. 경찰은 근처 영상을 확보했다. 조사 중 김용빈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30분간 흐느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그의 심경이 주목받았다. 김용빈은 생계에 대한 불안을 토로했다. 오토바이 없으면 끝이다, 고 했다. 월 500만 원을 벌었다. 하지만 사고로 모든 게 불확실해졌다. 그는 홀어머니를 부양한다.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이었다. 눈물은 절박함의 표현이었다. 경찰도 그의 사정을 들었다. 운전자는 점차 태도를 바꿨다. 보험 처리를 약속했다. CCTV 영상은 운전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차선 변경 시 신호 미흡이 확인됐다. 김용빈은 과속 혐의에서 벗어났다. 사고 책임은 벤츠 운전자에게 있었다. 경찰은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였다. 김용빈은 안도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았다. 사고 후 그는 배달을 쉬었다. 오토바이 수리비가 문제였다. 보험금은 지급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는 생계를 걱정했다. 친구가 임시로 오토바이를 빌려줬다. 그는 다시 도로로 나갔다. 김용빈의 이야기는 SNS로 퍼졌다. 배달원의 고충이 조명됐다. 네티즌은 그의 눈물에 공감했다. 너무 안타깝다. 는 댓글이 이어졌다. 배달원 직업의 위험성이 화제였다. 교통사고 통계가 주목받았다. 2024년 1륜차 사망자는 전체의 16%였다. 배달원의 사고가 많았다. 김용빈은 하루 100건 배달을 소화했다. 평균 주행 거리는 200km였다. 그는 도로는 전쟁터라고 했다. 매일 사고 위험과 싸운다. 고급차 운전자의 태도도 논란이다. 초기 소극적 대응이 비판받았다. 네티즌은 책임감이 부족하다 고 지적했다. 운전자 신상도 화제였다. 운전자는 IT 기업 임원으로 밝혀졌다. 연수입 2억 원 이상이었다. 그의 벤츠는 1억 5천만 원대였다. 김용빈의 오토바이와 대조적이었다. 김용빈의 오토바이는 300만 원짜리였다. 그의 한 달 수입 수준이었다. 사고는 계층 간 갈등을 드러냈다. 배달원의 열악한 환경이 부각됐다. 김용빈은 방송 인터뷰에 응했다. KBS 아침마당에서 사연을 밝혔다. 그는 배달은 내 자부심이라고 했다. 하지만 안전이 문제라고 호소했다. 그는 헬멧과 보호대를 착용한다. 그래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운전자의 벌점과 벌금이 결정됐다. 운전자는 30만 원 벌금을 냈다. 운전면허 10점이 부과됐다. 김용빈은 보험금 500만 원을 받았다. 새 오토바이를 장만했다. 그는 다시 배달을 시작했다. 하지만 트라우마가 남았다. 밤길 운전이 두려워졌다. 사고 장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뛴다. 그는 심리 상담을 받았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극복 중이다. 김용빈의 어머니는 아들의 안전을 걱정한다. 그만두라 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배달이 내 삶이라고 했다.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배달원 커뮤니티에서 화제였다. 동료들이 응원했다. 일부는 모금을 제안했다. 김용빈은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내 힘으로 이겨낼 것이라고 했다. 그의 강인함이 돋보였다. 사고 후 그는 안전운전을 다짐했다. 속도를 줄이고 방어 운전을 한다. 배달 플랫폼도 움직였다. 바로고는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사고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다. 배달원 보호 장비를 지원했다. 김용빈은 플랫폼의 변화를 환영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그의 사고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배달원의 처우 개선이 논의됐다. 최저임금 보장 요구가 나왔다. 사고 시 보험 지원도 화제였다.
노동조합은 정부에 촉구했다. 배달원을 보호하라, 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배달원 안전대책을 검토한다. 김용빈은 이런 변화를 기대한다. 후배들이 안전했으면 이라고 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배달원의 현실을 보여줬다. 강남의 화려한 거리 뒤편이다. 그늘진 노동자의 삶이 있었다. 김용빈은 여전히 오토바이를 탄다. 배달 음식을 나르며 생계를 잇는다. 그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된다. 밤 11시까지 도로를 누빈다. 그는 고객의 미소가 힘이라고 했다. 배달은 그의 사명이다. 사고 후 그는 더 신중해졌다. 교차로에서 항상 주변을 살핀다. 고급차와의 사고는 잊히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간다.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배달원의 삶은 계속된다. 김용빈은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고했다. 그의 위지가 빛난다. 2025년 여름 그는 다시 강남 거리를 달린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울린다. 그의 헬멧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있다. 안전이 먼저 라는 문구다. 김용빈의 눈물은 이제 희망으로 바뀐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 배달원의 이야기는 계속 써진다.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입는다고? 정준호 하트 이하정. 투표소에 하객룩으로 등장. 배우 정준호의 아내이자 방송인 이하정이 투표소 인증샷에 올바른 예를 보였다. 이하정은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좋은 아침입니다. 모두 투표하셨나요? 남편이랑 오전 일찍 투표하고 왔어요. 라며 3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하정이 정준호와 함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모습. 특히 정준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이하정은 하객룩으로 입을 법한 블랙 시스루 상의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하정은 투표줄이 길어서 냉동고에서 막 꺼내간 떡이 자연해동되어 맛있게 먹으며 각자 일보러 출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한편 MBC 아나운서 출신인 이하정은 2011년 10살 연상배우 정준호와 결혼해 2014년 아들, 2019년 딸을 출산했다. 이하정은 TV 조선 예능, 아내의 맛 와카남 등에 출연해 가족의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다.